봅시다. 자, 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요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주된 대상인 스푸핑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걔가 작동하는 그 실제 과정, 스푸핑이 하는 게 아니라 IP 주소를 도메인 네임으로 바꾸는 과정. 그 다음에 IP 주소라는 게 뭐냐? 도메인 네임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하고 적절한 건 뭐냐고 했는데, 프로토콜은 전에도 내가 설명했었지만 규약, 약속,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야, 너 쟤랑 친하니? 응? 너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학 갈 거란 말이야.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서 선배가 야, 너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더라. 쟤하고 친하니? 그랬을 때 아우, 걔하고 나하고는요 프로토콜이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뭔 알겠지? 그건 뭐야?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야. 왜? 규약이 안 맞아. 규칙이 안 맞아. 쟤하고 나하고 관심사도 맞지 않고 쟤하고 나하고 어떤 가치관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이런 말 했을 때 일상적으로 프로토콜이 안 맞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전환하여 이용합니다. 전용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콜은 아주 기본적인 단어예요. 규약, 약속이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에 몇 개의 프로토콜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우와, 이건 뭐야? 순서도 같은 게 나와 있어.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가 또는 나에서 이루어지는 클라이언트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가 부분을 볼 때 이 순서대로 함께 정리해 가면서 푸시는 것이 하나의 또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나오면 꼭 아이들이 실수를 하는데, 그 두 번째 문제를 보면 1번, 2번, 3번은 가에 대한 얘기예요. 선택지에 보세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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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5번 뭐야? 나, 나,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요거랑 비슷했었던 게 옛날에 뭐였냐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나오던 거 있었지. 그렇지? 양자역학 나오면서 미시세계, 거시세계 나와서 팽이가 어쩌고 저쩌고 전자팽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어서, 그럼 거기 선택지가 미시세계, 거시세계로 나뉘어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 앞부분의 거를 무시하고 막 읽으면 뒤섞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내용 일치인 것 같고요.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에 내용이 있는 거, 설명된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보기가 있는데 이 보기는 그림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나중에 읽고서 사례에다 적용하는 정도의 문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어쨌거나 두 번째 문제가 3점짜리라 좀 심혈을 기울여서 풀어야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는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말을 찾아라 하는 건데요. 그냥 여기 있는 말들을 보시면 제조되다, 물건을 만드는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표시하다, 겉으로 뭔가가 나타나도록 해주는 거지. 발생하다, 뭔가가 생겨난 거야.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거야. 인정하다, 그걸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고 뭐 그런 거죠. 비교하다, 뭐 이거 쉬운 단어인데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네요. 그런데 얘는 이 어휘 문제는 본문의 내용하고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 앞뒤 문맥만 보고 바로 푸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먼저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정답만 그냥 살짝 볼게요. 단어들이 어렵진 않으니까. 2번이 정답이었는데 4개의 필드 주소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 B가 4개의 필드 주소로 나타낸다. 뭐를? 현재 주소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따란딴딴따란딴딴처럼 점으로 구분된 4개의 필드에 숫자를 사용해서 나타낸다. 주소를 이런 방식으로 나타낸다 라고 했으니까 표시한다 집어넣으면 딱 맞네요. 괜찮죠? 자, 그런 식으로. 나머지는 집어넣으면 잘 말이 안 될 거야. 근데 얘들이 많이 틀렸던 게 제조를 많이 틀렸던가? 1번 제조. 1번에 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 제조되는 주소. 주소 제조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제조는 보통 뭐요? 물건을 뚝딱 만들어야지. 알겠어요?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컴퓨터, 인터넷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한번 도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락.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 스푸핑은 자,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대한 스푸핑. 스푸핑.
이 대상이 됐어요. 이 녀석이 대상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수능에 만약에 올해 이게 나온 거라면 여러분들은 이 도메인 네임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여야 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도메인 네임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여야 합니다. 도메인 네임은 간단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moonstudy.com 이런 도메인을 여러분들이 검색창에다가 주소창에다 땅 치면 뭐예요? 선생님 카페가 나옵니다. 사망하셨어요. 사망하셨습니다. 관리를 안 해가지고 사망하셨습니다. 한동안 열심히 그러니까 내가 카페에다가 이건 블로그구나. 이거 블로그로 연결해놨구나. 그러니까 하여간 역사가 있어. 뭘 만들고 하다가 학원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 학원 수업을 하고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거의 못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하여간 차곡차곡 뭔가를 좀 만들 생각입니다. 자,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늙어서 손 들 수 없기 전에 뭔가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예. 책도 마무리 지어야 되고, 그죠? 카페니 뭐니 이런 거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내가 뭐 하려고 그러냐면, 미래 시대의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잖아요. 그지? 내가 또 앞서 나가는 걸로 또 유명하잖아. 인강 사람들이 만들지 않을 때 혼자 인강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내가 집에 서버 혼자 만들어 놓고 막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이거든.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메타버스로 내가 또 하나 뭐 뭔가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연결을 할 건데 어쨌거나 이런 게 뭐야? 문스터디 그러면 문 선생님이 공부 학습하는 그런 사이트구나 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와닿잖아. 그래서 이걸 기억하기 어렵지 않지. 내가 그 유튜브의 채널 이름도 우리 학교 TV 한 게 뭐야? 그게 뭐예요? 할 수 있지만 한 번 들으면 기억하거든. 그렇잖아. 그리고 흔히 말하는 거잖아. 그치? 우리 학교는 그런 거 없어. 막 이런 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라고. 그래서 가장 쉬운 거, 기억하기 쉬운 거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거조차 기억 못하는 애들 많더라고. 선생님 채널이 우리 동네 학교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새끼들이 있어. 아유, 이 새끼들.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동네 학교가 왜 나와? 그래서 우리 동네 학교가. 나를 왜 그렇게 축소시키려고 그래, 이 새끼들이. 자, 우리 동네 학교 아닙니다. 우리 학교입니다, 그냥. 자, 이런 것들은 기억이 되는 거야. 근데 실제 컴퓨터가 이걸 인식하느냐는 거지. 그게 아닌 거지. 얘는 1과 0의 숫자잖아. 그치? 숫자로 해줘야 되는데, 그건 IP 주소고, 요거는 도메인 네임이라고 한다라는 게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내 말 알았지? 도메인 네임이 뭔지 모르는 고등학교 졸업생은 있어서는 아니대요. 뭐만 알겠지? 도메인 네임 완벽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할 때 사용자를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무슨 말이겠어? 나 문스터디.com 들어가야지. 딱 들어갔는데, 몸팡! 이거 딱 뜨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몸팡. 응? 몸팡 딱 떠가지고 뭐, 특별 세일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지. 로켓 막 나오고. 무슨 말이겠어? 그럼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 이래서. 보통은 뭐 안 좋은 사이트들이 연결이 되죠. 도박이나 뭐 이런 뭐 그런 사이트들이 연결이 되는데 그런 걸 말해요. 됐죠? 위조 사이트로 이건 뭐야? 도메인 네임을 넣는데 불구하고 뭐로 바꾸는 게 스푸핑이다? 위조 사이트. 위조 지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위조 사이트를 연결 접속시키는 그러한 짓거리를 공격을 우린 뭐라 그런다? DNS 스푸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아하, 포인트는 뭐야? 도메인 네임을 무엇으로? IP 주소로 바꿀 때. IP 주소로 바꾸는 과정에서. 요 위조 사이트가 여기 싹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IP 주소로 바꿀 때 위조 사이트를 넣어준다. 뭔 소리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상태여야 되냐면 IP 주소,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건 모르면 안 돼. 그걸 모르면 안 돼. 그건 현대인이 아니요, 그냥. 현대인이 아니요. 고등학교 졸업이고 지랄이고. 왜냐면, 근데 이게 교과 과정에 있지. 도메인 네임 IP 주소. 없나? 전혀 없나? 화작이 있어? 학교에서는 안 해? 없나? 컴퓨터 없냐? 과목에? 내가 대한민국 교육에 너무 많은 걸 바랬나? 컴퓨터 없어? 없구나.
아, 그래서 우리 누나가 잘렸구나. 한동안 우리 누나가 컴퓨터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랬구나. 어쩐지 갑자기 요즘 컴퓨터 애들이 수업 잘 들어 그랬더니 누나가 갑자기 나 상담 선생이야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웬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 그게 적성에 맞아. 그래서 애들 상담한다고 그러더라고. 과목을 여러 개 바꿨어. 그러니까 누나가 하는 과목마다 없어졌나 봐. 국영수가 아니면 없어지는 거지. 없어졌나 봐. 그러다 보니까 야, 나한테 고민이 있어. 나 과목 바꿔야 돼. 컴퓨터 할까? 네가 좀 도와줄래? 아, 걱정하지 마. 컴퓨터는 내가 꽉 잡고 있지. 모르는 거 다 물어봐. 해. 그래서 컴퓨터 선생이 됐거든. 그래서 요즘 왜 나한테 안 물어봐? 그랬더니 나 상담 선생이야. 딱 그러더라고. 돌고 도는 거야. 그때 컴퓨터 할 때 영어를 할까 컴퓨터를 할까 그러더라고. 영어 선생이 해도 된대. 영어 선생, 영문과도 하는데 왜 영어 선생을 해? 그랬더니 아, 영어도 티오가 있다는 거야. 영어도 할 수 있대. 웬만했으면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러지 마. 누나도 그저 발음 안 좋은 영어 선생님 싫고 막 그러지 않았어? 영어 선생님인데 외국인하고 말 못하고 막 이런 거 좀 아니지 않아? 막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컴퓨터 세계로 이끌었지. 자, 그래서 나는 누나 학교만 없어진 줄 알았지. 근데 다 없구나, 컴퓨터가. 자, 그러면 교과 과정이 없네요.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야에 앞서가는 우리나라에서 IP 주소, DNA, 도메인 네임 이 정도 모르면 안 돼. 스푸핑 몰라도 돼. 스푸핑 몰라도 돼. 여기서 읽고 그냥 버리면 되는데 쟤네들은 반드시 도메인 네임과 그 다음에 IP 주소는 상식이다. 출제자도 이거 상식으로 놓고 지문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각 컴퓨터들은 IP, 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를 가진다. 자, 이거면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어쨌거나 IP 주소는 인터넷 프로토콜에 의해서 컴퓨터들이 갖는 거야. 자, 주소 관계 따지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무엇을 갖는다는 거예요? IP 주소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IP 주소는 무엇에 따라 갖냐면 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서, 즉 규약에 따라서 갖는데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말은 고유한, 이런 말들이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고유한. 그러니까 출제자가 어찌 보면 좀 얍삽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개수를 얘기하거나 고유하다고 얘기하거나 단 하나만 있다, 여러 개가 있다. 그렇지. 모두 그렇다, 일부가 그렇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선택지에서 살짝 틀어가지고 맞고 틀리는 선택지를 만드는 그런 짓을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글의 핵심적인, 이 문장에서 핵심적인 정보는 컴퓨터가 인터넷 프로토콜에 의해, 이게 인터넷 프로토콜이죠? 인터넷 프로토콜에 의해 IP 주소를 갖게 된다는 게 핵심적 문장이지만 출제 포인트 노리는 부분은 이런 말들이 더 잘 선택지에서 답이냐 아니냐 가르게 되니까 이런 포인트를 잡는 거라 그랬어. 최초로 내가 여러분들 만나서 가르칠 때 내가 어떻게 했다 그랬지? 핵심 단어를 잡는 걸 연습을 주로 시킨다 그랬지? 뼈대를 찾는 것.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최근에 와서는 내가 뭐 한다고 그랬어? 출제 포인트를 잡는 걸 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뼈대는 잡았으니 이제 뭐가 문제로 잘 나오는지 그 포인트들을 익숙하게 찾는 것들이 익숙해지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고유한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 프로토콜은, 이거 설명해 주시지. 프로토콜이란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약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게 바로 통신이고, 그럴 때의 약속, 규약으로, 통신의 규약, 약속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된다. 이것을 규약은 소프트웨어의 상태로서 실현이 될 수도 있고 하드웨어 상태로 실현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땡땡땡.땡땡땡.띵띵.띵처럼 점으로 구분된 4개의 필드의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그랬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EBS에서 EBS 올해의 연계 지문에서 나왔었던 점 10진법의 표현 방법이에요. 점 10진법. 그러니까 요 숫자가 결국 뭐 하는 거야?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어낸 표현인 거죠.
이해됐지?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8개의 무엇으로? 이진수, 즉 1, 0, 0, 0, 0, 0, 0, 0이라든가 0, 0, 1, 1, 0, 0, 1, 0 뭐 이렇게 무슨 말이겠지? 그런 숫자가 여기에 들어 있었는데 어떻게 외워 그걸? 그렇잖아. 선생님 홈페이지 주소 가르쳐 주세요. 11000010. 자, 저거 111001 이거 하는 거야. 나도 기억 못해. 어떡하냐고. 그래서 요걸 조금은 기억하기 쉽게 바꾼 게 점십진법.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192.122.63.1 이러면 그나마 조금 암기가 가능하게 됐지. 이해됐지? 근데 그것조차도 헷갈리잖아. 우린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 세대가 됐는데.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뭐로 바꾼 거야? 이거. 문스터디.com 이런 걸 바꿔준 거야. 오케이. 그럼 기억난다. 그러면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내 말 알았죠? 자, 그거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IP 주소는 요거고. 자, 그 다음에 4개 필드는 이 주소를 중복 지정하거나 임의로 지정해서는 안 되고 공인 IP 주소로 부여받아야 된다. 아, IP 주소는 뭐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공인 IP 주소다. 공적으로 인정된 IP 주소여야 되고 그 공적으로 인정된 IP 주소 출제 포인트가 또 뭐라는 거야? 얘는 중복되면 안 되고 임의로 하면 안 돼. 아하, 중복되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고유한 요거 포인트지? 중복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사적으로 임의로 정하지 않는다. 공적이니까 임의는 아니다.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IP 주소가 인터넷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런 모양새다라는 건 그냥 상식. 그냥 상식. 오케이. 얘를 0000 이렇게 하는 것은 이진법. 이렇게 숫자 3개의 숫자 정도로 나타내는 거, 3개, 2개,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건 점십진법. 십진수를 하고 점을 찍는 방법. 오케이. 라는 거는 상식. 알겠지? 이젠 상식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덜러. 공인 IP 주소에는 따단. 자, 뭐였어? 연결고리 뭐 잡았어? 공인 IP 주소에는 딱 잡았지? 공인 IP 주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IP 주소와 번호로 변경되기도 하는 유동 IP 주소가 있다. 따단. 자, 얘는 공인 IP를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바로 고정 IP와 그 다음에 유동 IP로 나눌 수 있다. 근데 얘는 뭐 머릿속에 정리가 굉장히 쉽죠. 고정은 고정되어 있어 변화되지 않는 주소를 부여받는 것. 유동은 뭐야? 주소가 변화될 수 있는 것. 편하지? 유동 IP 주소는 DHCP라는 프로토콜. 프로토콜이 인터넷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유동 IP를 만드는 또 다른 프로토콜이 있네. 다이나믹한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다이나믹이야. HCP 프로토콜. 프로토콜 요거. 얘는 인터넷에 쓰이는 프로토콜. 얘는 다이나믹한 뒤에 몰라 상관없지? 프로토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요 프로토콜에서 유동 IP는 부여받게 된다. 그랬어요. 자, DHCP 프로토콜은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주고 컴퓨터가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닌데? 내가 어디 넘어갔는데? 할당해주고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소를 반환받아 다른 컴퓨터가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하, 얘는 뭐 한다는 거야? 요청을 받아. 이 녀석의 특징. 요청을 받아서 부여해주고 주소를 그 다음에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회수하는 거지. 반환을 받고 돌고 돈다. 그리고 또 누가 요청해준 주고받고 이거 한다는 얘기네요. 자, 끝. 한편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도 있다. 아하. 고정 IP와 유동 IP는 공인 IP에 포함된 거고 공인 IP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설 IP도 있대요. 사설 IP의 특징이 바로 핵심 포인트가 뭐가 되는 거야? 내부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그물망, 연결이고 내부라는 건 내부에서만 쓴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학원에 딱 들어가지고 컴퓨터 하나씩 딱 주고서 자, 이거는 저 사설 IP로 돼 있는 거야. 그럼 뭐야? 여러분들이 선생님 왜 이거 인터넷 연결 안 됐는데요? 당연히 안 되지.
서로 여기 있는 컴퓨터끼리만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못 나가는 것이요. 알겠어요? 그럴 때는 IP 주소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무조건 사설 IP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내 말 알아먹었죠? 알아먹었죠? 자, 공인 IP 다 알았죠?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면 결국은 뭐야? 모든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들은 내 위치를 상대에게 가르쳐 줘야 누가 날 찾아오지.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어느 서버에다가 얹었어. 그럼 그 서버 컴퓨터의 주소를 알아야 내 홈페이지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모든 기기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모든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들은 다 뭘 가지고 있다고? IP 주소를 부여받아요. 알겠냐? 우리 집에 컴퓨터가 3대고 가족이 5명인데 모두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며 오케이. 그 다음에 아버지와 나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기기 전체가 집에 있을 때는 뭐 하는 거야? 와이파이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내 말 알겠지? 알겠지?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 유동 IP를 주로 사용하게 되니까 유동 IP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녀석들이 다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단락. 인터넷의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다시 해봤어요. 공인 IP로 동작한다. 인터넷. 내부 연결망이 아닌 전 세계 연결망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용할 때는 IP 주소 대신 사용하기 쉽게 www. 또는 .또는 같은 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다. 저 뭐야? 공인 IP를 인터넷에 사용할 때 그 IP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메인 네임의 형태를 사용하더라 우리는. 대충 당연한 얘기고. 따라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DNS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녀석을 우리가 사용하지만 이 녀석을 다시 뭐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공인 IP 주소로 바꿔줘야 컴퓨터가 알아먹는 숫자로 줘야 돼. 근데 요거를 해주는 녀석이 바로 뭐다? 변환해주는 녀석이 바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다. DNS다. 라는 얘기죠. DNS다. 자, 필요하며 DNS를 운영하는 장치를 네임 서버라고 한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디에 얹어져 있냐면 네임 서버에 이 녀석이 얹어져 있어요. 이 시스템이. 알겠어? 윈도우 11이 내 컴퓨터에 깔려 있다처럼. 오케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네임 서버에 깔려 있다, 얹어져 있다,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서버라고 한다. 그러면 DNS를 필요하다. 그다음 네임 서버다. 컴퓨터에는 네임 서버에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당연하지. 이 네임 서버도 당연히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얘도 IP 주소. 그러니까 서버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 그냥 컴퓨터예요. 그래서 컴퓨터야. 그래서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가지고 있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든지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무슨 일을 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컴퓨터들을 우리는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움을 주는 녀석. 무슨 말이지?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서버. 이 녀석도 컴퓨터 기기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녀석이니까 IP 주소를 같이. 이해돼서? 사무실에 있는 복합기. IP 주소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당연히 뭐야? 네트워크 상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문서를 출력해줘 하고 걔한테 보내려면 걔 주소를 알아야 보내지. 이해돼서? 그럼 내 컴퓨터에는 그 녀석의 주소가 입력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선을 연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서를 인쇄 펑 누르면 저쪽 하고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모든 기기는 다 IP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 서버도 네트워크상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IP 주소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 IP 주소가 컴퓨터에는 네임 서버에 IP 주소가 기록되어야 하는데 유동 IP 주소를 할당받은 컴퓨터에는 자, 뭐 받았어? 이거 받았네. 유동 IP의 경우에는 유동 IP 컴퓨터의 경우에는 자, 뭐라고? IP 주소 할당받은 컴퓨터에는 IP 주소를 받을 때 네임 서버가 IP 주소에서 자동으로 기록되지만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얘는 자동으로 기록된다.
자동으로 기록되지만 그럼 만만이니까 반대겠네. 저 녀석은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사용자가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직접 기록해 놓아야 한다. 자, 고정 IP는 내 컴퓨터가 고정 IP를 사용하고 있다면 직접 기록해야 된다. 사용자가 직접 IP 주소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통신사는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임 서버를 운영한다. 아하. 이 네임 서버라는 녀석은 어디서 관리되냐면 통신사가, 우리나라의 통신사가 독점, 과점 중에 과점이지. 그렇지. 자, 경제할 때 독점이라는 건 뭐라고 해서 혼자 다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 과점은 뭐라고 해서 몇 놈이 있어. 됐지. 그럼 통신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어? 3개. 오케이. 그래서 과점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통신사마다 뭘 운영하고 있다는 거야? 네임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야. 왜 통신사들이 네임 서버를 운영하는 거야? 모든 그 서비스 가입자들이 뭘 할 때? 나 문스터디닷컴 들어가서 공부할래요 라고 주소창에 넣었을 때 알았어. 그것의 IP 주소는 뭐야? 하고 얘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 모든 통신사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야. 네임 서버를. 이랬지?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뭐라고 막 툭툭툭 던지고 있는데 이거 왜 하는 건지 잘 몰라.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알게 돼. 그래서 끈기가 없고 집중력을 놓치면 야 이거 어렵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단락. 5번째 단락에서 이제 실체를 드러낼 거야. 모든 실체가 드러날 거야.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 따단. 자, 접속 과정. 사이트 접속 과정. 과정이니까 거기에 문제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순서도 형태로 그림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걔하고 연결해서 풀 수 있는 거지. 접속 과정. 첫째, 뭘 하느냐? 웹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한다. 땡.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 개인 컴퓨터들은 다 클라이언트. 소비자들이야. 서비스 가입자들이야. 클라이언트라고 한다. 사용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를 검색해 클릭하면 뭐하면 클라이언트는 기록되어 있는 네임 서버의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보는 질의 패킷을 보낸다. 뚜둔짜 질의 패킷을 보낸다. 자, 내가 컴퓨터 이거 뭐야? 나의 컴퓨터야. 나의 컴퓨터. 이 녀석은 뭐라 그런다고? 클라이언트라고 말하는 그 컴퓨터야. 오케이. 그 컴퓨터의 자판에다가 내가 또락딱딱 쳐. 이거 뭐야? 첫 번째 주소창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도메인 네임을 입력해. 문스터디닷컴 땅 엔터 누르거나 아니면 두 번째 국문선생 사이트 해가지고 검색해. 포털 사이트에다가. 그럼 밑에 딱 나오지. 그치? 검색하고 클릭을 한다. 둘 중 어떤 것을 하든지, 오케이? 어떤 것을 하든지 뭘 한 거야? 도메인 네임으로 들어갔으니까 뭘 연결해 줘야 돼? IP 주소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내 말 알았지? 그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가르쳐 준다고. 그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내 컴퓨터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 통신사의 네임 서버에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뭐가 더담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바로 도메인 네임 서버. 네임 서버가 여기 있는 거야. 통신사에. 네임 서버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걸 따닥 입력하거나 따닥 검색하고 클릭하면 빠밤 뭐가 넘어간다고? 질의 패킷이 가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질문지가 가는 거야. 질문지. 문스터디닷컴의 IP 주소는 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얘한테. 그럼 이 질의서를 얘가 땅 받는 거야. 네임 서버가. 근데 여긴 뭐가 있다고?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다다다닥 굴려가지고 뭘 찾는 거야? 문스터디닷컴 그거는 말이다 192.00.00.00땀이다 하고 딱 보여줘야 되는 거지. 내 말 알아보겠어? 이해됐지? 자, 과정이야 과정. 자, 패킷을 보낸다. 네임 서버는 해당 IP 주소가 자신의 목록에 있으면 클라이언트에게 이 IP 주소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낸다. 따닥짜 뭐 하는 거야? 응답을 보내는 거지. 응답을 보낸다. 따제 당연한 과정이야. 응답을 보낸다. 근데 응답 패킷에는 어느 질의 패킷에 대한 응답인지가 적혀 있다. 뭐야? 어느 질의인지가 적혀 있대. 됐지? 어느 질의인지 알아. 적혀 있다.
만일 해당 IP 주소가 목록에 없으면 네임 서버는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고 중요한 거네. 여기 포인트. 만일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잖아. 응답 패킷은 무슨 질의에 대한 응답인지 질의 뭐 얘를 A다. 그럼 얘는 질의 A에 대한 답이다. 뭐 이런 게 뭔가 표시가 있나 봐. 근데 응답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지. 뭐냐면 해당 사이트 주소. 사이트의 IP 주소를 보낼 수도 있고 이 바보가 그걸 몰라. 문스터디닷컴 IP 주소 뭐니 그랬더니 이 통신사의 네임 서버가 우다다다다 뒤지더니 그런 건 없는데 이러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응답 패킷에 뭐가 오게 된다? 다른 네임 서버에 뭐를 준다? IP 주소를 준다는 거야. 내 말이 하나 먹었지? 그러니까 행정실에다가 국어 선생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뭐라 그러는 거야? 모르겠는데 저기 재무부에다가 연결해 줄 테니까 거기 물어봐. 이렇게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럼 재무부에 똑같이 전화해서 뭐라 그러는 거야? 재무부서에다가 누구 선생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기다려. 띵띵띵띵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질의 패킷을 보내면 그러면 만약에 이걸 받았으면 뭐 하게 되는 거야? 이걸 받았으면 따단 하고 문스터디닷컴이 열리는 거지. 근데 이걸 받았으면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리고 여기 뭐가 있는 거야? 또 다른 네임 서버가 여기 있지. 요 네임 서버의 IP 주소 얘 준 거거든. 그러면 요걸 또 해야 돼. 얘가 이런 젠장 질의 패킷을 보내면 얘가 두다다다따따 찾고서 야, 그 사이트는 이거야. 응답 패킷을 보내는 것이 한 번 더 이루어지게 됩니다. 얘도 모르면 어떡하죠? 계속 도는 거야. 뭔 말이야? 그래서 이 회사에서 10,000개의 네임 서버를 가지고 있다고 치고 10,000개가 다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이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돼서? 그럼 내가 아이고야 저게 없어졌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뒤까지 한번 볼까요? 만일 해당 IP 주소가 목록에 없으면 네임 서버는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고 클라이언트는 다시 그 네임 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는 단계로 돌아가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알아낸 IP 주소로 사이트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네임 서버의 클라이언트는 UDP라는 프로토콜에 맞춰 패킷을 주고받습니다. 요 패킷을 주고받을 때의 프로토콜이 여러 가지구만. UDT라는 프로토콜. 아닌데? UDT가 왜 나와? 응? 군인이잖아, 군대. UDP라는 프로토콜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네임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UDP라는 프로토콜에 맞춰 패킷을 주고받는데 UDP는 패킷의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의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그런데 중요한 건 UDP는 무엇을 위해서? 빠름을 추구한다. 목표로 한다. 그래서 뭔 짓을 한다고? 바로 도착 여부를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하지 않으며 특정 질의 패킷에 대해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을 신뢰하고 다음에 도착한 패킷을 확인하지 않고 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패킷은 됐지? 버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DNS 스푸핑이 노리는 바로 이 녀석이 바로 뭐라고? 허점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허점이다. 빈틈이야, 빈틈. 얘를 노리고 있어. 됐죠? 여기가 이제 문제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얘가 뭐하고 연결되니까 DNS 스푸핑은 요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됐지? 응.
그러니까 글이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하지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그러나 그럴 뿐. 이런 식으로 뭔가 뿐뿐뿐 도도도 만만만만 이런 거 나오면 거기가 중요한 출제 포인트고 3점짜리 문제의 포인트인 거야 그냥. 그래서 그거에 익숙해지면 돼 우리는. 그럼 읽다가 이거 중요하군. 땅 체크. 이해됐지? 그렇게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상적인 접속 과정 가를 보았고요. 정상적인 접속 과정 가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DNS 스피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마지막 단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의 과정에 살짝 변화가 있는 거지.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자, 1단계 뭐 하는 거야? 클라이언트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악성 코드 감염이 되는 거야. 감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거나 이놈의 새끼들이 공격을 하려고. 대처 감염이 되고. 자, DNS 스푸핑을 행하는 컴퓨터를 공격자라고 했을 때 여기 뭐야? 공격자가 있는 거야. 공격자. 공격자 컴퓨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밥 처먹고 할 짓이 없어 이놈 자식이. 돈 벌려고 하는 거겠지 뭐. 그렇지. 이렇게 해서 위조 사이트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그 위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겠지 뭐. 됐죠? 자, 행하는 컴퓨터를 공격자라고 한다. 클라이언트가 네임 서버에 특정 IP 주소를 묻는 지리 패킷을 보낼 때 공격자에도 패킷이 전달되고 따단 어떻게 됐다는 거야? 요 지리 패킷이 가는데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얘 악성 코드에 감염됐기 때문에 여기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가더라는 거지. 공격자 컴퓨터한테도 간다는 거지. 내 말 오케이? 이해됐지? 이렇게 간다. 자, 그래서 공격자도 패킷이 전달되고 공격자는 위조 사이트의 IP 주소가 적힌 응답 패킷을 클라이언트에 보낸다.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 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클라이언트에 먼저 도착하고, 얘가 중간에 인터셉트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보내줄 수 있나 봐. 자, 그렇게 되고 클라이언트는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을 옳은 패킷으로 인식. 얘가 내 거 받았니 확인도 안 하고 첫 번째 오는 걸 신뢰하고 다음 건 버린다는 게 허점이라 그랬잖아. 그렇구나. 위조 사이트를 열게 된다. 이해됐지? 자, 다시 봐봐. 클라이언트의 컴퓨터를 공격자 컴퓨터가 어떻게 해서 감염시켰어. 그 감염된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도메인 네임을 주소창에 검색하여 지리 패킷이 갈 때 이 네임 서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공격 컴퓨터에게도 도메인 네임의 지리 패킷이 가는 거야. 그때 이 녀석이 얘보다 더 먼저 뭘 보내주는 거야? 응답 패킷을 먼저 보내는 거야. 위조 응답 사이트를 먼저 보내주는 거지. 그럼 뭐가 열리는 거야? 위조 사이트가 문스터디닷컴이 열리지 않고 무슨 상업적인 사이트가 버벙 열리게 되는 거지. 그리고 뒤에 이어 네임 서버가 알맞은 IP 주소를 내게 보내줬지만 내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처음에 온 걸 무조건 신뢰하기 때문에 뒤에 온 녀석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위조 사이트가 계속 열리는 거야. 뭐야? 문스터디닷컴 뺑, 문스터디닷컴 뺑, 이렇게 되는 거지.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내 말 다 알아먹었지요? 알아먹었지? 자, 요걸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문제를 하나씩 한번 또 정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 첫 번째 문제.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그랬어요. 컴퓨터 사이에 통신을 위한 규약으로서, 그러겠지. 저마다 정해진 기능이 있다. 그렇지.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 만든 거, DHC 프로토콜은 뭘 만들었죠? 유동 IP 주소를 주고받고, UDP는 지리 패킷과 응답 패킷을 주고받는 데 쓰이는 거였죠. IP, 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는 IP 주소는 4개 필드. 그렇지. 4개 필드. 뭐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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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점. 4개 필드. DHC 프로토콜에 의하면 이용하는 컴퓨터는 IP 주소를 요청해야 IP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렇지. 요청하고 받는다라고 되어 있지. 내가 요청은 놓쳤어요. 요청해 주나 그냥 주나 했어. 헷갈리면 뭐야? DHCP로 가면 돼. 거기 있는데 뭐. 그래 내가 줄을 거놨을 거야. 오케이? 거기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DHC 프로토콜 이용하는 컴퓨터는 네임 서버 IP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해야 한다. 그래서
DHCP를 야 이거 고난도의 추리상상적 사고 문제다. 왜?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는 본문에 의하면 무슨 IP 컴퓨터지? 유동 IP지. 유동 IP 컴퓨터는 뭐라 그랬어? 자동으로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기록한다 그랬잖아. 한 단계 건너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내가 왜 고난도 추리 상상적 사고 문제라고 얘기했냐면 보통 문제들은 다 내용일치지 대단한 추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무슨 말 알겠어? 이 정도면 대단한 추리라고 생각하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문제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자, 4번 선택지 DHCP를 사용하면 유동 IP고 우리의 출제 포인트 안에는 유동 IP는 뭘 한다라는 게 포인트로 우리가 잡아놨었냐면 유동 IP는 자동으로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 수동이라 틀렸다. 정답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UDP는 패킷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패킷의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을 확인하지 않는다. 따단 이것도 출제 포인트였죠. 도착을 확인하지 않는 게 허점이다 돼 있었으니까. 됐지. 이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제 포인트를 잡는 방법으로 하면 쉽게 걸러지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주소창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도메인 네임을 읽는다. 그렇지.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내 사용자 인간이가 키보드를 쳐다 떤떤떤 문서지.com 엔터 딱 누르는 순간 뭐 하는 거야? 임마가 이런 도메인 네임을 연결하려고 하는 건 알아먹어요. 그래 놓고 뭐 하냐? 자, A 지뢰 패킷을 보냅니다. 됐죠? A는 뭐? 지뢰 패킷을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당연히 네임 서버에게 보내겠죠. 그리고 나면 응답 패킷을 받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B에서 응답 패킷. 받으면 제일 먼저 받은 거 신뢰하겠지? 그 다음에 묻네. 뭘 물어? 특정 지리 패킷에 대한 처음 받은 응답 패킷인가? 라는 거 물어요. 그게 얘는 없네. 그 다음에 뭐하냐? 요거 다음에 받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뭐 한다? 특정 패킷에 대해 처음이냐? 라고 물어요. 처음이냐 물어서 yes 하면은 또 다음 단계로 내려갑니다. 다음 단계 뭐야? 다른 네임 서버의 주소를 알려주는 패킷인가? 자, 뭐야? 이거 내가 지금 처음이냐? 네, 맞아요. 그럼 믿고 받아놓고 이거 네임 서버니? 네임 서버의 IP니?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망했어. 다시 지리 패킷을 어디다가? 다른 컴퓨터에다가 다른 네임 서버에다 보내야지. 됐지? 근데 네임 서버 IP니? No.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마지막에 여기가 A, B. 여기 아니오는 여기로 갔구나. 처음이니? No. 이렇게 되면 뭐로 가는 거야? D지. 여기가 D. D 해놓고 응답 패킷을 버린다. 이렇게 됐어요. 처음 받은 게 아니라 두 번째 받은 거면 버리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응답 패킷에 적힌 IP 주소로 접속한다. 네. 여기가 A, B, D. 여기가 C인가? 인쇄가. 맞냐? 여기 C냐? C. 맞아? D. 그 다음에 E. 여기가 E지. 인쇄가 흐리멍덩해. 응답 패킷에 적힌 IP 주소에 접속한다. 자, 뭐예요? 자, IP 주소로 접속. 자, 됐다. 됐지? 자, 내가 뭔가 뜨득 입력하면 그 도메인 네임에 맞는 지리 패킷이 누구에게 간다? 네임 서버로 간다. 네임 서버가 응답 패킷을 보내줬다. 받은 것이 첫 번째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두 번째면 그 응답 패킷을 버려버린다. 첫 번째예요 하면 툭 열어보고 이게 네임 서버의 IP니? 그러면 그 네임 서버, 네, 그럼 네임 서버에다가 지리를 다시 보내는 과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임 서버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네가 원하는 사이트구나 하고 문스터디.com을 빵 열어준다는 거야. 다 따라왔지? 어렵지 않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가라고 되어 있는 건 정상적인 상태예요. 정상적인 상태. A가 2번 동작했다면, 즉 질의를 2번 했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 질의를 받은 네임 서버가 IP 주소를 모르는 뭉충이에요. 그래서 다른 네임 서버한테 또 물어보는 질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2번 동작했다면 두 질의 내용이 동일하고, 그렇겠죠? 패킷을 받은 수신축도 동일하면 이거 바보잖아. 계속 몰라 올 거 아니야. 무슨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요. 자, 1번 땡. 자, 그 다음에 또 정상적인 선택 가. B가 2번 동작했다면, 즉 응답 패킷을 2번 받았다면 또 마찬가지네. 첫 번째가 멍충이었어. 두 응답 내용이 서로 다르고 패킷, 그래 다르겠지. 첫 번째 거는 네임 서버 주소를 받았겠지. 우린 몰라. 여기한테 문의해. 이렇게 받았겠지. 두 번째 것은 당연히 뭐야? 네 사이트는 요거야. 이거 받았겠지. 자, 서로 다르고 패킷을 보낸 송신 측은 동일하다 그랬어요. 아니지. 이 응답 패킷을 보낸 첫 번째는 내가 첫 번째 물은 녀석이야. 오케이? 첫 번째 물은 녀석, 이 녀석이 첫 번째. 다른 IP 주소를 가르쳐줬어. 얘를 가르쳐줬어. 두 번째 응답 패킷은 얘가 보낸 거야. 다 따라왔어? 따라왔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와 A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네임 서버가 찾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그렇지. 이걸 물어본다는 건, C에서 물어본다는 건 뭐냐면, C는 이것은 A에서 질의한 그것에 대한 것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방법이, 이건 네임 서버니? 그러면 이 녀석이 모르는구나 되는 거고, 네임 서버니? 근데 아니요? 그러면 아는구나가 되는 거니까 판단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푸핑에 대한 얘기예요. 뒤에 응답 패킷에는 여기 버려진 것에는 공격자가 보내온 IP 주소가 포함돼. 아니지. 공격자는 먼저 선점한다 그랬잖아. 이건 뭐야? 정상적인 네임 서버가 준 녀석을 버리게 될 거야. 어떤 경우에? 공격당했을 때. 스푸핑 당했을 때는 인터셉트 당한다 그랬잖아. 그치? 얘의 응답 패킷이 오기 전에 먼저 응답 패킷을 보내서 얘를 믿고 다음 오는 거 얘가 보낸 걸 버리게 만든다 그랬지.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 자, E의 IP 주소는 A의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면 이건 뭐야? 스푸핑 실패. 이렇게 된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근데 얘는 이 녀석의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 열리는 것은 뭐가 열려야 돼? 여기 위조 사이트가 열려야죠. 이랬지? 버려지는 건 뭐? 자, 네임 서버의 응답이 버려지게 됩니다. 다 돼버렸어요? 다 따라왔어요? 여기 이제 이거는 뭐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과정을 머릿속에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라는 뜻은 전혀 아니라, 얘는 이와 같은 지문의 과정을 읽는 연습만 하는 거야. 연습만. 이 내용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니까. 대신 우린 뭐만 하는 거야? 네임 서버, IP 주소, 도메인 네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지문을 읽는 동안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에는 뭐까지 알아야 된다? 이진수에 의한 도메인 네임과 점십진법에 의한 도메인 네임. 오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 그거는 EBS 수능 특강에 전에 수업해줬던 지문하고 연결해서 공부하라. 그런 얘기고요. 자, 다음 문제. DNS 도메인 네임의 사설 IP 주소로, 자, DNS 도메인 네임을 사설 IP 주소로 변환한다 그랬어요. DNS는 도메인 네임을 공인 IP로 해야지. 그치? 왜냐면 자, 내부의 사설 IP는 내부에서만 연결되는 거니까 네임 서버 왔다 갔다 안 해. 자, 동일한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사설 IP 주소, 서로 달라야 한다. 그렇지. IP 주소는 무조건 고유해야 돼. 집 주소는 무조건 한 집에 하나야. 달라야 돼. 오케이. 유동 IP 주소 방식의 컴퓨터에는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 아니지. 동일하지 않죠? 이거 계속 뭐야? 그 얘기 하는 거야. 실제 포인트. 동일한 자, 유동 IP 주소의 방식의 컴퓨터에는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 유동 IP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공인 IP를 동시에 주는 거 아니지. 고정 IP 주소 방식의 컴퓨터에는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동일한이 안 된다고. 한 녀석에다가 동일한 녀석을 같이 주면 안 된다고. 오케이? 다 고유한. 즉, 고유한이라는 한 단어에 대한 문제야, 계속해서.
여기 2, 3, 4는. IP 주소가 서로 다른 컴퓨터들은 각각 기록되어 있는 네임 서버 IP 주소도 서로 달라. 아니야. 네임 서버는 뭐야? 내가 만약에 같은 무엇이라면 회사에 등록된 거라면 무슨 말이겠지? 네임 서버는 같은 네임 서버를 써야 되겠지. 아시겠어요?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자, 이것도 이제 보기가 있으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DNS가 고안되기 전에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고안되기 이게 없었대. 그러면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없던 시절이야. 이때에는 전에는 특정 컴퓨터 사용자가 호스트라는 파일에 모든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적어 놓았고, 따단, 자, 뭐야. 도메인 네임과 모든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들을 어떻게 딱 연결해 놓았고, 적어 놓고, 복사해 사용했다. 네임 서버를 사용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클라이언트는 이게 과거야, 과거. 이게 없었을 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현재에는 여전히 클라이언트는 내가 쓰는 컴퓨터 지리 패킷을 보내기 전에 호스트. 아직도 이게 있구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C에 폴더를 뒤져보다 보면 이게 나올 것이요. 오케이. 호스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한다. 지금도 확인한다. 이거 현재고요. 이거 과거예요. 됐죠? 지금도 확인한다.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그 주소로 바로 접속한다. 오케이. 그러면 바로 접속. 이 가능하다. 찾으면은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지 뭐. 자, 그 다음에 IP 주소로 찾지 못했을 때 클라이언트는 네임 서버에 지리 패킷을 보낸다. 찾으면 어디에서 호스트에서 찾으면 바로 접속하고, 그지? 찾지 못하면 뭐야? 바로 지리 패킷을 보낸다. 이해됐죠?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컴퓨터에 문스터디.com은 띵띵띵점.띵띵띵점.띵띵띵점이다라는 정보가 내 컴퓨터 호스트라는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뭘 할 필요 없다는 거야. 네임 서버한테 이 문스터디.com의 IP 주소는 뭐니 하는 지리 패킷을 보내지 않고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옛날엔 DNS 서버 자체가 도메인 네임 서버가 없었기 때문에, 네임 서버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 교사로 부임했었던 그 1990년대 말에 딱 교무실에 들어가니까 컴퓨터가 없었어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때 97년인가?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 당한 거지. 왜냐면 대학 내내 리포트를 컴퓨터로 썼으니까. 근데 사무실에 딱 들어가 앉았는데 컴퓨터가 한 대도 없어. 가만히 있어. 나 시험 문제 뭐로 출제하지? 볼펜으로 쓰라는 건가? 야, 이거 망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컴퓨터 한 대가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하나가 퉁 들어온 거야. 오케이, 한 대. 교무실 한 대. 그 한 대를 그 교무실의 여직원이 딱 갖다 놓고 썼어요. 우다다다다다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워드로 내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펜으로 써서 이름도 기억해. 그 아가씨 이름을 남이야. 그리고 딱 줬어. 그러면 선생님 너무 많아요. 이러고 쳐졌다고. 그래서 야, 저 아가씨한테 나까지 부탁하면 저 아가씨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 컴퓨터 한 두세 대가 더 들어왔어. 그러면서 이제 나를 먼저 주더라고. 보통 좋은 거는 어른들이 먼저 가졌을 텐데 가져봤자 쓸 수가 없으니까 야, 너 해. 그러고 나를 딱 주면 우와, 신난다. 와, 한 거지. 근데 그때부터 나의 고생길이 열린 거지. 왜? 문 선생. 그리고 컴퓨터 한 대씩 막 들어오면서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하는 거야.
문 선생 인터넷 어떻게 연결해? 그러면요 호스트 폴더에다가요 이거를 카피해서 집어넣으셔가지고 아 모르겠어 그게 뭐야? 그럼 가가지고 내가 됐어요 연결되죠? 이거 해줘야 되는 거지. 문 선생 내가 어떻게든 내가 쳤는데 프린터가 안 돼. 그럼 뭐야? 아 그 IP 주소를 이렇게 잠깐만요. 뚱뚱뚱. 그럼 저쪽에서 문 선생 딱 이러는 거지. 그럼 난 교무실에 뺑뺑뺑뺑뺑 도는 거야. 뺑뺑뺑 도는 거야. 뭔가 얘기했지. 그런 원시 시대가 있었어. 이걸 다 해주는. 지금 뭐야? 문 선생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지. 그럼 노트북 딱 넣고 땅 키면 뭐야? 자동으로 띵띵띵 유동 IP를 다 받고. 그치? 응. 아 프린터는 연결해야 된다.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하세요. 그러면 아직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학원에서 형 이러고 와. 형 프린터 잡아줘. 형 이러고 오는 애 있어요. 야 씨 너는 진짜 남자가 너 이 새끼야 너 이과잖아. 너 물리학과 나오지 않았니? 형 맞아. 형이 물리 더 잘할 것 같아.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이놈 자식이. 그럼 연결해 줘야 돼. 알겠어요? 자, 이거 다 이해했지? 뭔 말인지. 그러면 땅 포인트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걸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피할 수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야. 자, 정답만 한번 볼까요? 적절한 것. 즉,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방법. 옛날에는 DNS 스푸핑이 없어요. 없지. 지리 패킷을 가로챌 수가 없거든. 무슨 말이겠어? 근데 여기는 뭐야? 지리 패킷이 안 가도록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먼저 넣어놓으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지리 패킷을 가로채는 거니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정답 5번이 된 거야.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호스트 파일에 적어 놓으면 땡! 끝!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어떤 사이트를 연결할 때 잘 안 되면 이런 방법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옛날에 진짜 흔했어. 이런 일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무슨 말이 알겠어? 깜짝깜짝 놀라게 만든다고. 그리고 자꾸 이상한 사이트 보면 이런 것도 잘 걸려. 알겠냐? 그 어머님 들어오시면 당황하고 막. 그치? 뭐가 막 우다다다다다 열리니까. 뭔 말 알겠어? 사무실에서도 과장님 오셔가지고 김대리한테 우와 이거 뭐야? 이렇게 난리 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이런 일 흔치는 않은 것 같아. 오케이? 자, 다 알았죠? 근데 과정을 이해하는 건 연습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IP 주소, 인터넷 프로토콜, 도메인 네임, 네임 서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해지는 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EBS 수능 특강에 있는 거 연결해서 읽어보시고요.